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용역을 진행해 위탁이 좋다는 결론을 얻고도 갑자기 직영을 결정해 갈등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낙후된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수억 원을 들여 막걸리 체험 공간을 만들었는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속초의 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11쪽의 내부 고발 공익신고가 접수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지난해 말 위탁이 좋다는 용역까지 해놓고 최근 심사 단계에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위탁 및 직영 비교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지자체의 일부 권한이 제한되기는 하나 예산 심의 시 통제 기능이 있어 지자체 권한이 축소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태백시 직접 운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직영 전환의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태백시가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겁니다. 당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가면서 민간 위탁 재공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위탁 공고에는 태백시 체육회가 단독 신청했고 이달 초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민간 위탁 부적합이었는데 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당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영이라는 이야기가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처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보조금을 내는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는 건데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위탁 참여 업체에게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 필요성을 말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직영 의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태백 볼링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강원도와의 추가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위탁을 위한 절차상 용역을 추진한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위탁을 그냥 추진하는 걸로 그냥 내용이 거의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절차상으로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발행되고 당연히 민간 위탁 쪽으로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던 행정 절차가 왜 돌변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 편의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태백시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시가 지역 명물인 막걸리를 주제로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시설들이 수개월째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운영 주체도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원금부터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전통시장.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좌판 곳곳은 먼지가 쌓인 채 비어 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새로 단장한 건물이 보입니다. 지역 명물인 막걸리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체험 교육장을 만든다며 국토부로부터 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난해 새로 단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문이 닫힌 상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주민자치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정작 주민 참여가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서 내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알고 보니 이미 같은 건물에서
막걸리와 향토 음식을 파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마을 공방 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받은 건데 갑자기 동해시가 같은 장소에 막걸리 교육시설로 새 지원금을 받았다며 멀쩡한 사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죠. 더 침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결국 수억 원의 돈만 날린 셈으로 시장은 더 활기를 잃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행정을 하는지 주민은 궁금해하지만 돌아오는 답변도 황당합니다. 인사가 나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검토하고 또 과거 연적도 알아야 되고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올해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한 해 1조 원의 세금이 지원되지만 일부 지자체의 탁상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 살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 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190헥타르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모 씨가 국민 동의 청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었고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속초의 한 어린이집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 직장 내 갑질 등 공익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에 속초의 어린이집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속에는 국가보조금 횡령 같은 운영 문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갑질까지 10여 개 내부 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교사와 아동에게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만두는 교사나 아동의 퇴소 일자를 실제보다 늦게 신고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겁니다. 좋게 해서 다음 주까지 일한 걸로 해주고 돈을 넣어드릴 테니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 퇴직 교사는 퇴사 이후 지급된 월급 일부를 다시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나온 날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날은 나온 날까지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고 제가 선생님 계좌로 보냈거든요. 아이들의 급식 간식도 인원보다 적게 주문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고발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우유를 170개 주문한 대화 내용이 제출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 200명에 교사 26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계속 드리려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 같으면 안 될 텐데요 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수업은 하지도 않고 비용을 받았다 학부모가 항의하자 돈을 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1월 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래서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정원을 초과해 반을 증설하거나 책임교사 없이 보조교사만으로 운영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도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까지 단체 대화방에 알림이 계속되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 답장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계좌로 돈을 걷어 원장에게 선물을 제공했는데 현행법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돼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임이 글을 올렸을 때 답변을 안 하면 뒤로 꼭 전화가 오든지 답변하라 그러고 왜 안 읽었냐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왕따를 당한 선생님도 계셨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공익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정원 초과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급식은 오히려 더 신경 썼고
남는 음식이 없게 조정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회계 포럼에서 얘기하시는 게 원장님 너무 이게 단가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3,000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먹는 거는 아끼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또 보조금 문제나 갑질 등의 문제는 관련된 책임 교사가 그만둬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이런 민원을 야기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사직서를 쓰겠다 들어가시고 나서는 지금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공익신고는 속초시로 이관돼 내부 자료와 전현직 교사 대상 조사가 시작됐고 보조금 횡령 의혹은 검찰에도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1대 총선에 여러 시군이나 군 지역으로 묶인 복합 선거구는 모두 4곳으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가 있고 춘천은 갑을로 나눈 뒤 춘천 철원 화천 양구로 분류된 기형적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권과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확정돼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를 놓고 강릉과 춘천, 원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달 말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 특수교육원 건립 지역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수교육원의 분산 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과 직업 교육,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 학생 인권 보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봉을 4억 원대로 올려 진행한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재공고에 1명만 합격해 3차 모집 공고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속초의료원은 응시자 3명에 대한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해 경력 등이 부합하는 1명만 채용을 결정하고 나머지 결원 2명에 대해서는 3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퇴사하고 1명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부터 주 4일만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영동 지역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릉시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폐오일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폭발 당시 탱크 근처에 근무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낮 12시쯤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택 한 동과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10분쯤엔 동해시 묵호항 주변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4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강릉에서 23명, 속초 21명, 동해 17명, 정선 10명, 삼척과 고성 각각 5명 등입니다. 도내 전체 연령의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6.9%였지만 60세 이상 연령에선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가량 낮은 33.7%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무신고 숙박업자 69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영업한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 등 모두 69명의 무신고 숙박 영업자를 검거해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세계 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림에 따라 무신고 숙박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2022-2023 SK 핸드볼 코리아 2라운드 경기가 삼척에서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